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회차 최종 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리에 대해서 초안 픽을 하지 않아서 라리가 부분 먼저 최종 픽 공유 빠르게 간단하게만 드리고 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최종 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리가 경기입니다. 파리 발렌시아와 16의 에이바르 경기인데요. 발렌시아는 지금 홈에서 4승 5무고 에이바르는 원정에서 1승 4무 4패입니다. 배당은 당연히 발렌시아 쪽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총합픽과 동일하게 발렌시아 승으로 갔습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부상자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직전 경기까지 2연속 무승부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발렌시아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상대 전적이 2무 3패여서 좀 위험한 경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투폴로 승무로 무승부도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헤타페, 6위 헤타페와 2위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와 바르셀로나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질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초안픽에는 바르셀로나가 좀 이 경기가 20위와 1위 팀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 쪽으로 이 경기를 포함시켰다는 부분 때문에 초안픽에는 바르셀로나를 투픽으로 무패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 아무리 봐도 디에고 로페즈가 아무리 선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르셀로나를 막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여서 저는 세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의 패로 갔고요. 일단 배당이 좀 바르셀로나 치고는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22팀과 1위팀이 붙는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이렇게 배당이 저는 한 1.2배당, 국내 배당 봤을 때 1.2배당쯤 받을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높게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경기인데 경기력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무승부도 힘들 것 같아서 패로 갔고요. 두 번째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 설명드렸던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3연속 무승부 중이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 중이어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보고 있었다. 단통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헤타페의 홈이기도 하고 헤타페의 전력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4연무가 과연 나올까 싶어서 승패로 가려다가 그래도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기긴 힘들겠다라고 봐서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무패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그라나다와 17위 마요르카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투표율이 그라나다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라나다 지금 2연패 중이고 마요르카는 지난 원정에서 무승부하긴 했는데 그 경기 전까지는 원정에서 7연패 중이었어요. 그래서 원정에서 1무 7패인 마요르카고 그라나다는 홈에서 5승 1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라나다 승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시즌 초반에 비해서 지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솔다도 선수나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해요. 투표율이 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무승부를 바쳤고요. 다섯 번째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지난 홈 경기에서 무승부하기도 했고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좀 승리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비아레알 그 전적을 봤을 때 원정에서 3승 6패고 상대 전적이 2승 3패여서 무승부는 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승패를 가자니 좀 폴더가 아까운 것 같아서 저는 소시에다드로 갔고 원투펀치에 나오는 그 해설위원님들이나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부분들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휴식기를 가지고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의 경기여서 전력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소시에다드가 유리하다고 보고 비아레알이 2연승 중인데 3연승에 할 전력은 아니라고 봐서 저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투펀치에서는 모두 다 소시에다드 승을 예측을 했어요. 세리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7번째 경기입니다. 15위 알라베스와 13위 베티스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인데 원정 성적은 1승 3무 4패로 좀 원정 성적은 좋진 않습니다. 투표율은 베티스 쪽으로 무승부 쪽으로 몰렸네요. 이 경기는 사실 지우려고 했는데 제가 초안픽에 16,000원을 써버리는 바람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이 경기 투폴로 무패 쪽으로 가려다가 이거는 좀 알라베스가 이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홈팀인 알라베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투폴로 가도 틀릴 것 같아서 그냥 무승부로 갔습니다. 라리가 마지막 경기인 10번째 경기 18위 셀타비고와 12위 오사수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제가 투폴로 승무로 갔는데 이거는 폴더가 없어서 세리에를 초안픽에는 세리에 분석을 안 하고 이제 라리가만 분석한 상태로 배팅을 했었는데 세리에 경기들을 보니까 너무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리에 부분들은 좀 투폴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경기는 그냥 단통으로 바꿨습니다. 단통으로 바꿨고 사실 이 경기는 무승부 쪽도 좀 확률이 좀 높다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지금 오사수나가 2연패 중이고 셀타비고는 지금 홈에서 2연패 하다가 지금 2연속 무승부 중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셀타비고가 물론 아스파스 선수 말고는 크게 좋은 선수가 보이진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승리할 확률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오사수나는 부상자가 많고 론카글리아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승을 가져가는 게 단통으로 봤을 때는 승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승으로 갔고요. 투표율은 무승부 쪽이어서 일단 이 경기는 좀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2승 4무 3패라 무승부의 빈도가 높아서 무승부도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세리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리에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9위 스팔과 13위 베로나 경기인데요. 투표율은 무승부 쪽으로 몰렸고요.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는 경기를 안 본 상태여서 스팔에 패로 갔었는데 일단 스팔이 상대 전적 지금 최근 5경기 봤을 때 좀 상대가 강팀이었었던 부분들도 있고 두 팀 다 일단 최근 5경기는 1승 1무 3패예요. 베로나는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요. 그래서 베로나가 스팔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또 이기기에는 스팔도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스팔 봤을 때 뭐 팔로스키 예전에 스완지에서 뛰었던 팔로스키 선수가 좋고 21번 선수가 정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21번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8번 발로티 선수도 전진성이 있고 좋았고요. 반면에 베로나는 파티니 선수가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득점하는 부분이나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력도 좋고 아직까지 그 예전에 클래스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스탱핀스키 이 선수도 괜찮았고 일단 베로나는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수비가 아쉽고 숫자는 좀 많은데 수비 숫자는 많은데 뭐 상대 선수가 힘이나 뭐 드리블로 뭐 치고 들어오면 그거 우당탕탕하면서 골 먹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베로나 승을 가져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투표율도 일단 무승부 쪽인데 스팔 쪽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헬라스 쪽보다는.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갔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좀 어려운데 20위 제노아와 10위 사스올로 경기인데요. 제노아는 뭐 지글리오네 선수가 5도움을 하고 있고 사스올로는 카푸토 선수 그리고 베라르디 선수가 8골을 넣고 있습니다. 홈을 봤을 때는 제노아는 2승 1무 5패, 사스올로는 원정 봤을 때 2승 3무 3패고 지금 사스올로는 원정 5경기째 패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좀 나쁘지 않다는 모습인데요. 제노아는 홈에서 3연패 중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투폴로 무패를 가려고 했는데 폴더가 없어서
제노아는 5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2무 3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무승부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무승부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면은 6, 7, 8경기가 다 무승부여서 확률적으로는 사솔로가 경기력 부분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솔로로 갔는데 이 경기도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패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경기입니다. AS 로마 4위 AS 로마와 10위 토리노 경기인데요. 로마는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5경기 봤을 때는 2연승 중이고요. 로마는 홈에서 5승 2무 1패, 토리노는 원정에서 3승 1무 4패인데 토리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벨로티 선수가 있는데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어서 초안픽에 승무로 갔었는데 근데 로마가 너무 좋아요. 상대 전적도 압승이고요. 로마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로마는 뭐 팔레그리니 선수나 뭐 제코 선수도 있고 페로티, 자니올로 선수가 이 선수 유망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맨시티에서 뛰었던 콜라로프 선수도 있고요. 콜라로프와 플로렌지의 좌우측 풀백 뭐 이런 스쿼드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로마고 토리노는 베르디 선수가 좋았고 벨루티 선수도 좋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 근데 이제 좌측 풀백인 브레머 선수가 퇴장을 지난 경기 당해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고요. 링콘 선수도 좋습니다. 88번인데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토리노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시리구 선수 예전에 PSG에서 키퍼 보던 시리구 키퍼가 토리노에 있고요. 일단 토리노는 좀 수비 집중력이 좀 좋진 않습니다. 베로나전을 봤을 때 3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3골을 먹히면서 동점이 됐었던 부분이나 스팔전에서도 선제골을 넣고 그 스팔한테 역전을 당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좀 토리노가 좋진 않아서 집중력이 좀 좋진 않아서 공격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로마 상대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승으로 바꿨습니다. 셀타비고와 오사수나 경기는 죄송합니다. 볼류나와 9위 볼류나와 15위 피오렌티나 경기는 제가 이 경기는 승패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 밑에 4경기는 국내 배당이 없어요. 배트맨에서 프로토 경기를 넣지를 않아서 해외 배당만 일단 참고를 했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피오렌티나가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볼류나가 훨씬 좋아요. 팔라시오 선수도 있고 산조네 선수도 있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리베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을 당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리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면은 1무 4패고 원정에서 3연패 중입니다. 볼류나는 2연승 중이고요. 근데 저는 볼류나의 2연승적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피오렌티나와의 상대인데 저는 피오렌티나가 상대 전적이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 좀 일단 경기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네 선수가 좌측 윙인데 이 선수 괜찮아요. 네,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쪽이 주로 공격 루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팔라시오 선수도 좋고 소리아노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7번의 오솔리노 선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볼류나에는 일본인 센터백인 도미아스 선수가 있고요.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일하게 좀 수비하는 부분, 좀 3골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피오렌티나 봤을 때는 케빈 프린스 보아탱 선수가 있고, 3백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백에는 밀렌코비치와 카세레스 선수가 예전에 유벤투스에 있었던 카세레스 선수가 있고요. 바델리 선수도 좋습니다. 근데 중앙 공간을 좀 내주면서 좀 그로 인한 슈팅이나 수비 라인이 높아서 역습에 의해서 실점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경기력을 봤을 때는 볼류나가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우세한데 볼류나가 상대 전적이 압도적인 피오렌티나 상대로 3연승의 가능성은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서
볼류나 사이드는 맞지만 무승부도 받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11위 AC 밀란과 17위 삼프도리아 경기는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6패예요. 그래서 무승부가 없고요. 최근 5경기도 2승 3패라 이 경기도 약간 승패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무리 봐도 밀란 상대로 밀란은 최근에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삼프도리아가 밀란 상대로 이길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AC 밀란은 홈에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2승 3무 3패인데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AC 밀란이고요. 이거는 승패로 가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도 하고. 삼프도리아 말씀드리면 칼리아레라 선수가 있고요. 가스통 라미레즈 이 선수도 좋은 선수인데 투톱이 있고 가비아디니 선수도 있어요. 이 선수도 요새 나폴리에서도 뛰었었죠. 우측 풀백인 무리오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선수 삼프도리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주 공격 루트는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카프라리 선수도 좋고요. 근데 카프라리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고요. 아무래도 칼리아레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선수나 여러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밀란인데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밀란이 지금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오면서 좀 아무래도 분위기나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의 홈경기여서 밀란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차하노글루나 피용테크도 있고요. 캐시에, 보나벤투라, 베네세르 이 미드지는 계속 주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나룸마는 물론 좋은 선수는 맞는데 예전에 한창 유망주일 때부터 물론 아직도 젊습니다. 아직도 젊은데 유망주 시절에 비해서 봤을 때는 그닥 이렇게 발전한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실점들도 아탈란타한테 5대0으로 크게 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밀란이 조금 칼리아렐라의 뜬금 한 방이나 삼프도리아의 공격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저는 승무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 레체와 우디네세 경기인데요.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4무 4패로 홈에서 승리가 없고 우디네세는 원정에서 1승 1무 6패입니다. 두 팀 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레체는 2연패 중이고요. 레체는 원정에서 더 좋아요. 우디네세는 원정에서 3연패 중이고요. 그래서 우디네세가 원정 4연패 할 것 같지는 않고 원정이 아무리 좋진 않더라도 그래도 레체 상대인데 홈에서 좋지 않은 레체여서 우디네세가 패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체 승은 배제를 했고요. 제가 우디네세 승을 가지 않는 이유가 레체가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의 전체적인 여러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하위권 팀들은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의 그 휴식기 동안의 팀을 재정비해서 그 다음 경기 때 이제 조금 홈에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사실 무패 쪽에 가까운데 저는 그래도 오히려 레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투폴로도 가도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경기도 좀 지우고 싶은데 일단은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8위 나폴리와 1위 인터밀란 경기인데요. 이 두 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팀 워낙에 유명한 팀이고 인터밀란은 루카쿠나 칸드레바 좋은 라우타로 좋은 선수들이 있고요. 나폴리는 그리고 인터밀란은 센시가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원투펀치 세 분들을 다 봤을 때 다 인터밀란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도 인터밀란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7승 1무고 나폴리는 홈에서 3승 2무 3패고 홈에서 2연패 중이긴 합니다. 홈 4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인터밀란은 지난 원정에서 피오렌티나와 비겼는데 그 비기기 전까지는 원정에서 7연승 중이었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초반픽에는 나폴리 승을 갔었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리 팬이어서 나폴리 승으로 갔었는데 아무리 봐도 나폴리 승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고, 제가 무승부를 바친 이유가 나폴리 자체도 선수진이 굉장히 좋아요. 리버풀을 이기기도 했었고, 쿨리발리가 부상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인시네, 밀리크, 카이온, 메르텐스, 질렌스키, 루이스, 알랑 등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무리 봐도 인터밀란이 좀 유리하고 우승 경쟁에 있어서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나폴리가 홈에서 2연패 중인 부분인데, 산파울루에서 나폴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봤을 때도 그래도 산파울루의 그 분위기가 있어서 나폴리가 잘하면 홈에서 3연패 하진 않고 무승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픽 배팅을 했고요. 단식 A와 B는 제가 32,000원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반픽에 18,000원을 써버려서. 그래서 32,000원으로 픽을 했고요. 일단 제가 지우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경기들은 레체와 우디네스의 경기이니 23번 경기는 좀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레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경기는 저는 이 경기 꼭 지우고 싶었는데, 이 경기는 웬만하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지우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라베스가 제노아 경기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제노아 보면은 제노아도 지금 정배를 받았거든요. 사스올로와의 22팀인데 정배를 받았고, 또 알라베스도 정배를 받았어요. 베티스가 경기력 봤을 때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는데, 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우디네세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정배를 받았지만 굉장히 좀 높고요. 그 배당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3경기 정도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팩 마치도록 하고요. 복귀 영상은 제가 또 4등 안에 또 당첨이 되면은 찍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차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